드디어 이 감독을 모시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작 호프를 기념해서 나홍진 감독전을 한번 말아볼 예정입니다. 호프는 곡성 이후에 10년 만에 나온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데요.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 초청되어서 7분 동안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또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번 감독전 준비해 보았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영상은 호프를 소개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영화를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수요일에 올라올 호프 리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만든 3편의 장편 영화 추격자, 황해, 그리고 곡성을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곡성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 곡성이란 영화가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호적으로 좋게 기억에 오래 남긴 영화였습니다. 그 특유의 찝찝함 같은 게 머릿속을 맴돌면서 감독의 전작 영화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자와 황해를 다시 보게 되고 이 세 영화를 같은 선상에서 보다 보니까 나홍진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을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나홍진 감독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추격자, 황해, 곡성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3편의 영화 추격자, 황해, 곡성을 다 본 분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또 신작 호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영상에서는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은 참고 자료와 출처를 더보기란에 남기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요. 꼭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홍진이라는 감독을 보려면 그 감독이 어떤 시대 때 영화를 시작했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은 2000년대 초반에 영화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에서 스릴러 영화라는 장르가 확 세졌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의 스릴러 영화는 입지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현실감 있고 폭력적이고 사회 문제를 꼬집는 그러한 스릴러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나홍진은 딱 이 흐름 그 다음 타자로 나온 감독입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더 거칠고 더 핏빛으로 극단으로 가는 그러한 장르를 개척해 나간 것이죠.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배웠는데 데뷔하기 전부터 단편 영화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2005년 단편 영화 완벽한 도미요리로 미장센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요. 2007년 또 단편 영화 화로 대종상 단편 영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장편 영화 데뷔를 하기도 전에 야, 얘 진짜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때 두드러졌던 게 편집의 힘이었는데 이 편집을 미친 듯이 잘한다 라는 특성은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무당도 있고 절도 있고 교회랑 성당도 있는 그런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믿음이 한 동네에 섞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믿음들이 뒤섞여져 있는 풍경이 곡성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3번째 챕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흐름으로 3편의 영화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장편 영화가 딱 3편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편을 잇는 흐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걸 저는 카메라에서 찾았는데 2008년 추격자를 보자면 도시 골목에서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추격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카메라를 보자면 거의 내내 손에 들려서 흔들리는 핸드헬드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0년 황해로 넘어가서는요.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추격전이 절정을 찍지 않습니까? 이때 카메라에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도 절정을 찍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곡성에서는 이런 카메라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시골 마을에
속에서 벌어지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공포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담아내는데 카메라는 딱 멈춰서서 차분하게 응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추격자 황해 곡성은요 모두 다 칸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입니다. 추격자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잇 스크리닝으로 초청이 되었고요. 황해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곡성 같은 부분은 비경쟁 부분으로 초청이 되었어요. 사실 장편 영화가 3편밖에 없는 감독이 모든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조차 참 영화다운 대단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핵심은 추격자랑 황해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던 그런 카메라 움직임이 곡성에서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3개의 키워드로 한번 톱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잡은 키워드는 카메라인데 카메라를 어떻게 들어서 찍느냐는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객을 어떤 기분에 빠뜨릴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 카메라를 손에 들고 찍은 그런 헬드핸드 기법으로 찍으면 화면은 흔들리면서 인물 가까이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인물에게 좀 더 이입할 수 있게 되고 보는 사람도 덩달아서 같이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삼각대에 좀 단단하게 고정돼서 찍으면 화면이 차분해지는 대신에 이 화면 밖에 뭔가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불안감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홍진 감독은 이 2개를 일부러 갈아타는 형식을 취합니다. 추격자부터 보겠습니다. 전직 형사이자 보도방 사장인 중호가 사라진 여자들을 쫓아서 밤에 망원동 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가파른 계단, 좁은 골목, 미로 같은 동네가 중호를 압도하죠. 카메라는 이 골목을 손에 든 채 인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호와 같이 숨이 차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평론가는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 미로를 찾는 영화 같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딱 맞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황해에서는 이것을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조선족인 군함이 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는 일을 떠맡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카메라는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리게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력이 조금 특이합니다. 멋있게 연출된 그런 액션이 아니라요. 도끼나 솥뼈 같은 걸로 정말 처절한 액션을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뒤엉켜서 얘 때리고 내가 맞고 하는 진짜 일명 개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황해의 액션은 하나도 멋있지가 않고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느낌이 가득한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부러 감독이 의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곡성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카메라가 앞에서 말했듯이 멈추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고정된 채로 시골 마을을 응시합니다. 신기한 거는 이 화면이 차분해질수록 더더욱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카메라가 당장 쫓아가는 그런 스릴러적인 면모가 깊었다면 멈춘 카메라는 저 안개 너머에 카메라 뒤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하는 무서움이거든요. 비오는 산, 안개 낀 숲, 그리고 닫힌 방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나홍진 감독은 왜 곡성에서 카메라를 멈췄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격자랑 황해의 공포는 본에 보이는 쫓기는 그런 공포였어요. 근데 곡성의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도 막 쫓아가서 따라가는 쫓겨가기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걸로 바뀐 것이죠. 카메라가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를 그대로 따라간 셈입니다. 이런 나홍진 감독의 감각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편집을 미친 듯이 잘하는 감독이에요. 10분도 안 되는 단편에서도 컷수를 일일이 세고요. 곡성은 편집에만 11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찍지도 않은 장면을 편집하는 악몽까지 꿨다라고 하니까 감독의 그런 미친 편집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열정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편집의 리듬은 나홍진 감독의 사인과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편집의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놓은 분석도 있어요. 나홍진 감독은 장면과 장면을 빠르게 이어붙이면서 각 장면을 소리로 딱딱 끊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 덜컥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소리로 장면을 나눠주니까 빠르게 잘려 붙여도 정신없지 않고요. 특유의 리듬감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잘 볼 수 있는 영화가 장편 영화 데뷔 전에 단편으로 내보였던 완벽한 도미 요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실상 이 세 영화를 간통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구원의 실패입니다. 말이 좀 거창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홍진 감독 영화에서 누군가를 구해줘야 할 사람이 항상 한 발짝씩 늦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늦는 존재는 영화가 거듭될수록 점점 커지게 돼요. 추격자부터 보겠습니다. 추격자는 겉보기에는 연쇄살인범을 잡는 스릴러입니다. 실제 연쇄살인의 모티브를 따왔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홍진 감독이 극중 안에서 정말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살인범이 아닙니다. 영화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경찰은 윗선의 눈치와 절차를 따지느라, 언론은 더 큰 사건을 챙기느라, 윗선에서는 이미지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영화의 질문은 범인이 누구야가 아니라 왜 아무도 못 막았어가 되는 것이죠. 아까 미로찾기라고 했던 표현이 여기서도 통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다 알려줍니다. 범인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사실상 잡혀 있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범인 찾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추격자에서 경찰은 오물 맞는 시장을 지키느라 중호의 도움 요청을 듣지 못하였고, 순찰차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을 돌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황해에서 못 구하는 존재는 더 커집니다. 주인공 구남은 조선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인 셈인데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완전히 끼지 못하는 이방인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남을 지켜줄 나라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빚을 갚으려고 벼랑 끝까지 몰린 남자가 구남인 것이죠. 추격자에서는 경찰, 공권력의 부재가 있었더라면 황해에서는 나라 자체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을 보자면 한 발 늦는 존재는 좀 더 위에 있습니다. 바로 신인데요. 평범한 시골 경찰 종구는 딸이 이상해지자 무당도 부르고요, 신부도 부르고요, 수상한 외지인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도 제대로 그의 딸을 구해주지 않아요. 나홍진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비극 앞에서 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고요. 당신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존재한다면 왜 보고만 있습니까? 아무 대답 없이 침묵만 하는 신. 이게 나홍진 감독에서 제일 큰 한 발 늦은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화에는 공통된 하나의 상처가 있어요.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약한 존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입니다. 중호에겐 미진과 은지, 구남에겐 아내와 딸, 그리고 종구에게는 그의 딸인 효진이 있죠. 이 3부작을 심리학적으로 파고든 분석을 보자면 바로 이 죄책감이란 것이 새 영화에서 계속 반복된대요. 심지어 주인공들의 몰락이 처음부터 정해진 길 같다라고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홍진 영화에서 실패는 사고가 아니라 예정된 걸 수도 있어요. 경찰, 나라, 신, 이 순서대로 구해줘야 할 존재가 점점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재도 똑같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홍진 감독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의 영화에서 정의나 구원은 늘 한 발짝씩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장르가 될 수 있겠어요. 나홍진 감독이 장르를 다루는 방식을 한마디로 보자면 시원한 쾌감 대신에 찝찝한 감정을 남긴다는 겁니다. 추격자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연쇄살인 스릴러라고 하면 우리는 똑똑한 형사가 마치 천재처럼 범인을 잡아내고
하고 심판하는 것을 을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홍진은 그 기대를 정면에서 부정해버립니다. 형사는 입이 좀 거친 욕이나 하는 한물간 형사고요. 살인범은 천재가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청년이 됩니다. 하중우가 연기한 영민은 살인을 진짜 무슨 귀찮은 하루 일과처럼 심드렁하게 처리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 평범함이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는 옆집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살인자고 그것을 일상처럼 매일 반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답답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독의 장르 섞기를 대놓고 칭찬한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한번 감독전을 말아본 적도 있는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티탄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줄리아 디크루노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홍진 감독의 열렬한 팬이에요. 추격자는 느와르와 코미디, 연쇄살인, 스릴러, 가족 드라마를 하나로 엮은 영화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거장이 거장을 알아본 것이죠. 한 영화 안에서 장르를 자유자재로 섞다 보니까 관객은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재밌어지는 거죠. 이 예측 불가가 끝까지 간 것은 바로 곡성입니다. 앞부분은 거의 시골 코미디스러워요. 어수룩한 경찰이 나오고 웃긴 소동이 그려지기도 하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진짜 무서운 종교 호러로 확 뒤집힙니다. 분위기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요. 그리고 곡성의 진짜 핵심은 누굴 믿어야 하지라는 헷갈림 자체를 영화의 뼈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지인이 범인인가? 아니, 무당은 진짜인가? 저 여자는 뭐지? 이 푸른 진짠가? 이것은 환상인가? 꿈인가? 이렇게 나홍진 감독은 정보를 일부러 앞뒤가 안 맞게 던져놓고 관객을 주인공 종구랑 똑같이 헷갈리는 상태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성에 열린 결말을 재미있게 짚는 분석이 있는데 결말을 봤을 때 지금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착각을 심어서 관객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해석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결말 해석이 다 다르게 나온 것이고요. 곡성에서 이 의심을 아예 사람으로 의인화한 것이 바로 무명의 존재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저 외지인이 귀신이다 같은 소문을 흘리고 다니는 여자. 그래서 무명이라는 존재는 의심과 소문 그 자체가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 종구가 그 소문을 믿는 순간 딱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연구자가 곡성에 별명을 붙인 것이 있는데 바로 신들의 각축장에서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무당, 신부, 무명, 외지인 등등 신을 대변하는 대리하는 존재들은 꽤나 많이 보이는데 정작 그 사이에서 평범한을 담당하고 있는 종구는 아무한테도 구원받지 못하죠. 보통 서양 영화에서 신부님이 악마를 물리치게 되는데 곡성은 그 자리에 무당을 세워놓고요. 결국 아무도 종구를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곡성은 무당, 교회,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이 한데 섞인 한국 사회의 공포를 압축한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도 제때 나약한 인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새 영화 추격자 황해 곡성을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나홍진 감독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흔들리는 카메라, 그러니까 추격자와 황해에서의 카메라는 멈춘 카메라 곡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서움의 존재가 쫓기는 몸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영화에서 아무도 제때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추격자에서는 경찰이, 황해에서는 나라가, 곡성에서는 신이 구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감독은 악인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장르였습니다. 장르를 마구 뒤섞여서 그 뒤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독은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찝찝함만을 남겨놨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를 들고 와서 비틀면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헷갈림 자체를 영화로도 만들었고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나홍진 감독 영화를 3개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뭐를 질문을 하는지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가 정말 있기나 한 걸까? 그것은 공권력이었던가? 아니면 더 큰 존재인 나라인 걸까? 아니면 그것보다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라는 게 있는 걸까? 그리고 돌아오는 건 늘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니면 한 발짝 늦은 도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호프가 그런 것을 잘 담고는 있으나 또 장르의 특성상 어느 정도 변칙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히 액션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난 영화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또 영화 제목이 호프,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희망을 바라는, 한 발짝 늦은 구원을 바라는 이야기일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희망을 얘기할지 신작 호프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답은 극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 분 중에 한 명인 나홍진 감독전을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제가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본 게 곡성입니다. 곡성을 보고 난 다음에 추격자랑 황해를 또 봤고요. 이번에 또 호프가 개봉한다고 해서 그 새 영화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느꼈던 바는, 감독이 정말 장르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스릴, 긴장감 이거 하나는 끝내주게 잡고 간다. 그래서 이 극영화로 봤을 때가 정말 빛이 나는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독전은 나홍진 감독의 장편 영화 3편, 추격자, 황해, 곡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줄거리를 보고 토파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3편의 영화를 나란하게 봤을 때 드러나는 감독의 특성이라던가 스타일, 그리고 던지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영화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더보기란에 참고하셔서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호프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자면, 호프는 정말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는 아주 재미있는 SF 액션 코미디입니다.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액션이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이 액션의 뽕맛이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화를 보러 갈 가치는 충분히 있다, 티켓값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호프입니다. 그래서 호프를 극장에서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인장은 이제부터 수요일에 올라올 호프 영상을 아주 뚝딱뚝딱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 영상과 이어서 수요일에도 한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의 채널의 시청자분들을 보니까요, 80% 이상이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주인장에게 꼭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이 영상에 대해서 혹은 나홍진 감독이나 추격자, 황해, 곡성, 그리고 호프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면 주인장의 답글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예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호프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더 봐요.